헬로차이나 한국투자증권 이문선 주임 만나보시죠. 주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문선입니다. 네, 최근 중국 증시가 지수는 시원스럽게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부에서 종목들은 이 양회 개막을 전후로 해서 정책 장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관련 테마주들 같이 많이들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생각을 하면서 중국 투자 나서 봐야 될지 아니면 좀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해야 될지 오늘 어떤 중국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예, 아무래도 지금 한창 열리고 있는 양회, 전인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방금 이제 경제 성장률은 이제 7.5에서 7%로 좀 하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발표된 것 같습니다. 지금 7.5에서 사실 0.5%를 하향한 건 좀 큰 폭의 하향이기는 한데요. 지금 신창타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이제 뉴 노멀 시대로 좀 진입을 해서 고속 성장이 아니라 조금 중고속 성장을 조금 노리는, 그래서 반부패 척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그 관시 문화가 좀 척결되면은 성장률은 좀 다소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좀 트렌드고, 하지만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국방 예산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까지 이제 성장시키겠다, 이런 거를 좀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책 기대감에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그럼 시작해 주시죠. 오늘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인대에서 국방비를 10% 정도 증가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금 또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군사장비 현대화, 통합개발에 좀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렇게 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제 중국 조선중공업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이번에는 이제 우주항공 군수 분야 초점을 맞춰서 조금 이제 종목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중국의 우주항공 산업이 뛰어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아마 수혜를 받는 기업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항천전자라는 종목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앞서서 2월에 이문선 주임님이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강조해 주신 적이 있었네요. 앞서서 중국 조선중공업 추천을 이문선 주임님이 해주셨죠? 예, 맞습니다. 예, 오늘은 또 관련해서 새로운 종목으로 항천전자를 가지고 와주셨는데 뭐 하는 기업인가요? 예, 항천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항공 분야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이라고 하면은 이제 민간을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 이 우주항공 분야는 국방 산업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군 조종사들이 이제 우주인으로 해서 우주도 가고 하는데, 항천전자 같은 경우는 로켓이라던가 위성 시스템, 항법 시스템 등을 개발해서 이제 국가에 판매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항공 산업 자체가 중국이 상당히 고속 성장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현저우, 창어 시리즈 발사 성공을 했고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탱궁 우주정거장 역시 발사에 성공을 했고, 우주항공 산업의 그 빠른 성장을 좀 이뤄냈습니다. 네, 주임님 지금 2008년에서 2012년. 네네, 주임님 잠시만요. 지금 그래서 그림으로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선저우 8호 사진이 들어있는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항천전자가 이러한 위성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지, 이 그림을 왜 준비해 주셨는지 잠깐 보고 기업 얘기 더 들어볼게요. 네, 지금 그 우주항공 위성이나 로켓 같은 경우는 한 기업에서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로켓 추진체를 주로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위성 항법 시스템을 조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출액을 좀 보면은 한 4천억 위안 정도 이렇게 발생이 상당히 큰 이렇게 매출액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로켓 추진체라던가 그런 항법 시스템을 주로 그 항천전자는 좀 생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항천전자의 매출 비중에서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나요? 우주항공 군용 설비가 한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업만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지금 상장된 기업 중에서는 최고의 우주항공
군사 기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가 전일 종가는 확인을 못했지만 후광통 600개 종목 중에서 한 시가총액 150에서 162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기업이고요. 뭐 상해 360 지수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네, 최근 실적 추이를 또 표로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해서 가지고 와주신 것 같아요. 연평균 성장률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연평균 한 7.5%씩 성장을 했고요.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4년 평균으로 한 2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12.5라는 정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2015년까지 100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 이런 정책인데, 지금까지 발사된 게 한 48개 정도 발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올해 안에 또는 내년 초까지 해서 지금 나머지 52개 정도의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꾸준히 뭐 매출이익이나 영업이익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되겠네요. 정책적인 모멘텀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앞서서 우리 헬로우 차이나 시간에 이문선 주임님이 특히 그 부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이 국방 예산을 더 늘릴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전인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표가 됐고요. 따라서 또 앞서서 헬로 차이나에서 그런 국방 예산이나 항공 우주 분야에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추천이 나왔던 기업들이 중국 조선중공업뿐만 아니라 중국 항공테크공업, 뭐 중국 위성 이런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또 기업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이 항천전자 어떤 기업과 비교를 해주실 건가요? 예, 사실 그 국내에 좀 친근하신 기업이 아무래도 항공우주이실 텐데, 사실 사업 내용이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투기를 생산해서 뭐 판매하거나 이런 서비스를 하지만, 이 항천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로 쏘아올리는 우주항공 쪽을 사업을 영위를 하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비교가 사실은 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지금 밸류에이션만 따지고 보면은 항천전자가 상당히 높거든요. PER이 지금 뭐 63배 정도 되는데, 뭐 밸류에이션은 뭐 한국 항공우주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뭐 이제 어떤 국방 사업을 한다는 측면에 있을 때는 비슷한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보면, 뭐 안정성에서는 이제 부채 비율이 항천전자가 86%로 좀 낮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은 거의 조금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국내 투자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국가 정책에 관련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뭐 꾸준히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항천전자 같은 경우는 뭐 위성뿐만 아니라 지금 탑재 로켓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중국이 좀 덩치를 많이 키우면서 이제 뭐 대륙간 탄도탄 같은 미사일도 많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뭐 사업 영역이 좀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드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무인기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기와 뭐 스마트 폭탄 이런 부분도 이제 신사업으로 진출을 하고 있어서 신제품 믹스 효과가 좀 극대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천전자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니까 확실히 3월 들어서 이 주식의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런 정책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밸류에이션 부담도 지금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단기간에 주가도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리스크는 없을까요? 투자 포인트 알려주시면서 전략 세워주시죠. 예, 뭐 최근에 좀 지루한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후광통 출범하고 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뭐 상승률을 보이진 않았는데, 최근에 전인대를 앞두고 뭐 한 3에서 4거래일 정도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제가 밸류에이션을 이제 적어놨는데 PBR이 3배가 넘고 PR이 한 63배 정도 됩니다. 뭐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지만, 이 항천과기그룹이 모기업인데,
이쪽 모기업 쪽에서 이제 자산 주입이 항천전자 쪽으로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그 자산 주입이 모기업으로부터 된다면은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해소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각종 사업 분야에서 늘어나는 영업이익이 있기 때문에 EPS가 충분히 성장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 매수가는 제가 지금 아마 19위안일 텐데 한 조금은 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18위안 정도로 책정을 했고요. 목표가는 한 30% 정도 상향한 23.5위안, 그 다음에 손절가는 이제 박스권 하단인 16위안 정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박스권 돌파했고요. 그 하단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자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주임님, 앞서서 100개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중국 정부의 목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목표된 연도가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100개인 거죠? 예, 뭐 올해까지긴 한데 사실 올해 안에 그 남은 50개 위성을 다 쏘아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는 높게 잡았지만 올해가 아니더라도 꼭 뭐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도 이렇게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해서는 중국이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런 거를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에서 안정적인 고성장이 기대되는 분야, 정책이 뒷받침되는 분야를 알아봤습니다. 중국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우주에 쏘아올린 위성 수 50개 가까이 되는데요. 그만큼 더 올해까지 원래는 쏘아 올리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올해 다 못 쏘아 올려도 뭐 내년 내후년까지 그렇게 이쪽 분야에 신경을 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지금 전인대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 중에서 큰 이슈 두 가지가 경제 성장률과 국방 예산이죠. 국방 예산 10.1%로 증액하면서 5년째 두 자릿수 증가세, 사상 최고의 국방 예산을 늘려나가고 있는 중국 정부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항천정보 투자 전략, 항천전자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조모 카운슬러, 지금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를 제작진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셔서 오후 4시에 진단 받아보시죠.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